부탁드리겠습니다. 고개는 좀 부탁드립니다. 아니, 네, 그래. 예. 서울시 주택개발정책의 동향과 과제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토론회 일부 진행을 맡은 김길영입니다. 서울정책연구원은 지난 가을에 1차 토론회를 시작으로 서울시 발전은 물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과 서울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국민 중심의 정책을 발굴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의 지난 10년과 문재인 정권의 5년간의 서울시 부동산 정책 결과는 참으로 참담합니다. 서울시 주택 공급은 하지도 않고 세금 폭탄만 퍼붓고 있으며 그에 따라 집값은 천장부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최대 도시인 서울시는 명실상부한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 국가정책에 가장 민감한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서울정책연구원은 지난 1차 토론회에서 서울시 주택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한 바 있고 이번 2차 토론회에서는 서울시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합니다. 서울시 부동산 정책은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으며 합리적이고 시행 가능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서울 시민의 지지를 얻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2차 토론회를 통해 수요와 공급의 기본이 작동하는 서울시 신속 통합기획, 즉 신통기획을 중심으로 한 서울시 부동산 정책을 면밀히 살펴보고 그리고 현재 대선 국면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토지 임대부 주택을 중심으로 한 공공주택 개발 정책의 적용 가능성과 문제점에 대한 심층 논의를 통해 정책 전문가분들과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토론회에 참가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서울시에 도움이 되는 좋은 정책이 있다면 언제든지 제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어서 부산 북구 강서구을 국회의원 출신 3선 의원으로 당의 정책과 대통령 선거 정책 공약을 책임지고 계신 김도읍 정책위 의장님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윤창현 의원님 제일 먼저 보이시니 역시 경제통이시니까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서울시 주택개발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오늘 서울정책연구원의 제2차 정책 토론회 개최는 그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행사를 함께 해주신 존경하는 우리 오세훈 서울시장님과 서울시 관계자 여러분, 박성중 서울시당 위원장님과 시당 관계자 여러분, 특히 서울정책연구원을 이끌고 계신 우리 유경준 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발제를 맡아주신 김선수 서울시 주택정책과장님, 지규현 교수님,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과장님, 서울시 주택개발정책을 놓고 토론해 주실 이상영, 김진유 교수님, 또 지학 차학봉 조선일보 전문기자님, 이태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오세훈 시장님이 당선된 이후 서울시가 그 역동성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민들께서 가장 기대하고 계신 주거환경 정비도 그중 하나일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와 오세훈 시장님을 모시고 지난 13일 신속통합기획 대상지역인 강북구 재건축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직접 방문해서 보니 우리 주민들께서 40여 년 이상 된 노후하고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상당한 불편함을 감내하면서 거주하고 계셨습니다.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이 아니었다면
이 지역의 주거환경 정비는 요원하였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아시다시피 박원순 전임시장의 10년은 그야말로 서울의 정책이었습니다. 아니 후택이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사실상 중단되었고 그로 인해 신규 주택 공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서울 시민의 주거 환경과 삶의 질은 현저하게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정인 부동산 정책 때문에 서울 시민을 비롯한 국민들이 큰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서울시가 추진하는 주택정책은 지금의 부동산 시장에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클 것이라고 보입니다. 오늘 각계의 주택 전문가들께서 서울시 주택정책의 방향과 세부 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현실적 합리적인 해법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서울 시민과 대한민국 국민의 주거 안정성은 물론 더 나아가 부동산 시장 안정에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 또한 당의 정책위 의장으로서 부동산 정책이 곧 민생 정책이라는 자세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서울 바로 세우기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신 첫날부터 능숙하게 주인공이신 오세훈 서울시장님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늦었지만 11월 1일 날 출범하게 된 서울정책연구원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부터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과 서울시가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해 나가기 위해서 서울시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이 서울연구원이 이렇게 벌써 두 번째 정책 토론회를 가지게 됐습니다. 정말 뜻깊게 생각을 하고요. 서울정책연구원이 출범하는데 애써주신 지금 이 자리에는 참석을 못하셨습니다만 박성중 서울시당위원장님 그리고 유경준 연구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관계자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마 서울시의 미래를 토론하는 데 있어서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화두가 아무래도 주택정책이 될 수밖에 없는 시점입니다. 이렇게 앞서 두 분께서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서울시의 주택가격의 급등이 전국적으로 번져가면서 이른바 부동산 참사가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정책 실패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서울시가 어떻게든 이 수급 불일치로부터 출발하게 된 부동산 가격의 급등을 해결해 보고자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를 하기 시작한 지 이제 한 7, 8개월 정도 됐습니다. 새로운 시도들을 여러 가지를 해왔는데요. 오늘 이 그 정책 토론회의 제목이 이제 동향과 과제로 되어 있는 걸로 봐서 이 시점쯤에는 한 번 정도는 서울시의 새로운 정책적 변화의 모색을 평가하고 좌표가 제대로 설정이 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점검을 하는 그런 성격의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의 주택과장 또 도시계획과장 두 분이 직접 서울시의 그동안 지난 7, 8개월 동안의 주택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소상하게 설명드리고 또 방금 전에도 언급이 계셨습니다마는 신속 통합 기획을 중심으로 한 재개발, 재건축 정책이 과연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또 그 성과는 어떻게 예측이 되고 지금 시점쯤에서 한번 되돌아볼 부분은 없는지에 대해서 기탄 없는 그런 비판과 질책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말 서울시 입장에서는 보약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정책 토론회가 될 것을 기대를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발제와 토론해 주실 여러 전문가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토론된 내용은 서울시가 꼭 깊이 있게 참조를 해서 보다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기틀로 삼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정당이, 우리 당이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일하는 모습을 시민들께 또 국민들께 드리는데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았는데, 이 서울정책연구원을 통해서 또 부동산 정책을 통해서 그런 노력하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또 주택정책뿐만 아니라 복지정책, 환경정책, 문화정책까지 계속해서 서울정책연구원을 중심으로 해서 바람직한 정책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된다면 정말 좋겠다 하는 생각을 이 자리를 빌려서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고요. 의경준 원장님 정말 보람 있는 자리 마련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당에서도 정책적 차원에서 우리 김도읍 의원님 많이 도와주시고, 또 정책통이신 윤창현 의원님도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반갑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시간이 된다라면 격려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부하러 왔더니 또 이렇게 격려사까지 이렇게 시켜주셔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서울정책연구원장이신 유경준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오세훈 시장님 그리고 김도읍 정책위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동산 정책 그러면 5년 동안 너무도 많은 실패를 해서 이제는 어떻게 해도 잘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세금만으로는 안 된다. 세금 가지고 자꾸 이렇게 보유세 늘리고 거래세 늘리고 해도 잡히지 않는다는 것이 정말 25번을 통해서 드러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돈 때문만은 아니다. 2012년 말에 M2 총통화가 1,800조, 2016년 말, 그로부터 이제 박근혜 정부죠. 2,400조. 그래서 대략 한 33%가 늘었습니다. 4년 동안에. 근데 재미있는 거는 2020년 말, 작년 말에 3,200조라서 또 33%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권 4년, 문재인 정권 4년에 통화량 증가율이 기가 막히게 누적적으로 똑같습니다. 33%씩. 근데 돈이 늘어난 속도는 똑같은데 부동산은 비교가 안 되게 늘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은 돈 때문만이 아니라는 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정말 기존 주택, 신규 주택 공급이 증가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제대로 못하니까 결국 이렇게 됐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 우리 존경하는 오세훈 시장님께서 이제 운전대를 잡으시고 아주 운전 잘 하실 줄로 믿고, 앞으로 서울이 더 부동산도 잡히고 그래서 거주 이전의 자유를 좀 누려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부디 우리 서울 시민들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더 신장시키시는 훌륭한 시정 펼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네요. 계속 앉아서 들을까요? 고맙습니다. 자, 우리 행사에 오셔서 고마워요.